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3시간으로 끝내는 필기 강의 마지막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글이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글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사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공기층을 이렇게 이제 고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가 우리는 이렇게 태양이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방출을 하게 돼요. 그때 방출을 하게 되는 이 열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도를 올려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구가 방출하는 열을 느끼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가벼운 공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공기가 섞이게 돼요. 이렇게 공기가 섞이는 거를 대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류 현상도 일어나고 또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상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층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은 특징이 자외선을 먹는다라는 거고 자외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열을 발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층, 이 층을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섞여요.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올라가면은 오존층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때 섞이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공기가 섞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대륙권하고 달라지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공기가 희박해서 대류 현상은 있어도 기상 현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 있고요. 열권은 사실 이제 거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역전층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알면 되는데 복사, 전도, 대류, 이류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 한다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진선다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보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겁니다. 10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됐었던 또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단어하고 뜻 외워주실 때 영어도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설명을 적어놓고 이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뭐 포화 수증기압, 2번 절대습도, 3번 이슬점 온도, 4번 상대 습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가 선지가 한글로 적히면 참 좋은데 영어로 적을 때가 있어요. 이슬점 온도는 듀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상대 습도는 RH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열을 얻거나 빼앗기지 않고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은 이제 공기가 상승했었을 때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는 현상. 단열 압축은 공기가 내려가면서 기압이 높아지고 그때 공기가 압축되는 현상. 그리고 건조 단열 변화는 포화되지 않은 건조한 공기가
상승이나 하강 운동을 하면서 기압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습윤 단열 변화는 수증기로 포화된 습윤안, 그러니까 습한 공기가 상승 하강하면서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나왔던 해수면 표준 대기압,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압 부분은 사실 항상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만큼 또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특징을 보세요. 이것도 또한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이렇게 또 있고, 보시면은 온난 고기압은 뭐 키가 크다. 그래서 상공으로 갈수록 고기압이 현저하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랭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한다. 이 단어가 좀 많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특징 하나를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사실 기상 파트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제 기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압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고 이제 분류해가지고 한랭, 온난저기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랭저기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온난저기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기압 보시면은 손 모양과 함께 기억하라고 돼 있는데 오른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고요. 오른손을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엄지가 위로 가게, 그리고 고기압은 엄지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손 모양을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서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공기가 모이고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상층에서는 공기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기압에서는 위쪽에서는 공기가 모였다가 하강 기류를 따라서 내려가고 아래쪽에서 공기가 퍼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표현하면 고기압은 상층 수렴, 하강 기류, 하층 발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저기압은 상층 발산, 상승 기류, 하층 수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힘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뭐냐,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람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륙권의 기상현상에서 이제 바람 부분이 나와요. 바람은 좀 유난히 시험 문제 좀 잘 나왔던 부분인데, 정풍, 백풍, 추풍,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거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놓은 거고요. 거스트는 돌풍이에요. 일정 시간 내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의 차이가 있고 최대 풍속이 17노트 이상의 강풍일 때를 거스트라 하고요. 스콜은 보통 이제 아마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풍속의 증가가 매초 8m 이상, 매초 11m 이상에 달하고 1분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그리고 강수와 내후의 변화도 가리키기도 하는데 구름이 전혀 안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태풍은 시험 문제에서 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을 뭐라고 부르냐? 라는 뭐라고 부르냐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1번에 뭐 열대성 고기압, 2번에 뭐 열대성 저기압, 3번에 뭐 한대성 고기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왜 저기압이냐면은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태풍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래쪽에선 수렴하고 상승 기류에 상층에서는 퍼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저기압 바람 구조, 오른손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기압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는데,
태풍의 눈이라는 것은 태풍의 중심부를 말해요. 그 태풍의 중심부가 위에서 보면 까맣게 보여서 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5m/s 이하의 미풍이 부는 아주 잔잔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륙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은요. 비열이라고 해서 열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일단 낮에 햇빛이 비치면은 일단은 바다는 물이라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육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근데 바람은 항상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바닷바람이 불고요. 밤에는 바다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낮에 있었던 열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는 물의 양이 바다보단 적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바람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다고 했기 때문에 밤에는 육풍, 육지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상곡풍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골짜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정상 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요. 밤에는 정상 부분이 온도가 낮고 골짜기 부분이 온도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높새바람인데 회년상의 일종 중에 하나예요. 높새바람은 이제 우리나라 태백산맥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 영서지방이 나눠집니다. 동해에서 차갑고 습한 공기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태백산맥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 구름이 비를 쏟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물을 다 쏟아내 버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해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구름이 올라가면서 비를 쏟아내고 이 차갑고 습윤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기단도 시험에 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기 부분, 이 표에 있는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랑 발달 시기, 명칭 기억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단순 암기가 많아서 그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선 부분은 여기도 사실 암기긴 한데 특징을 보면 돼요. 온난전선이라는 게 있고 한랭전선이라는 게 있고 폐색전선이라는 게 있고 정체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전선의 사전선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암기에 관련된 문제는 특성에 대한 거를 좀 내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름인데 구름도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아무래도 기상현상에서는 드론을 날릴 때 이 구름이 드론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구름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기상도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구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구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이라는 4개의 분류로 구름을 나눌 수가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과 함께 기본 운형 10개를 외워주시면 돼요. 권운, 권적운, 권충운, 고적운, 고충운, 난충운, 충적운, 또 뒷페이지에 나오는 구름들까지 기억을 하실 때 단어, 영어, 약어, 뜻, 단어, 영어, 약어, 뜻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뜻을 외울 때는 단어 하나 이렇게 조약도를 배열했다 그러면은 권적운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하고 약어를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다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안개는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고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어요.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복사 이류 안개가 있고요. 그리고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증발 안개와 전선 안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난류라는 것은 지표면에 불등균한 가열과 기복, 수복, 건물 등에 의해서 회전규류가 생기고 바람이 갑자기 변해서 불규칙한 변동을 일으키는 대기의 흐름을 말하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뇌우, 번개구름의 형성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불안정대기, 상승운동, 높은 습도. 당연히 구름이 형성되려면 습도가 높아야 될 거고 상승운동이 일어나야 구름이 잘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해야 공기가 섞이면서 구름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다운버스트라는 게 있는데 다운버스트의 특징은 에너지가 10분에서 15분 안에 유출되고 발산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여기는 쉬운 부분이라서 그대로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바람시어라는 것은 이제 돌풍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착륙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돌풍, 바람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원래 이렇게 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은 얘가 이 바람에 맞추어서 좀 계산을 하면서 착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 계산한 값이 잘못되게 돼 버리는 거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페이지 제가 파트 2에서 또 뭘 하나 설명했냐면은 지면 효과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이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어 쿠션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통통 튀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면 효과와 더불어서 돌풍이 불어버리면은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좀 위험한 순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시어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버스트는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강한 하강 기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착빙은 붙을 착에 얼음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특징하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구조착빙 안에는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이 있고 또 서리 착빙이라는 것도 있다. 맑은 착빙은 뭐냐? 맑게 얼었다라는 거고, 거친 착빙은 거칠게 얼었다라는 거, 혼합 착빙은 맑고 거칠게 얼었다라는 거, 정말 그것뿐이에요. 서리 착빙은 여러분들 겨울철 그 차 앞유리에 끼는 서리,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유도 착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행기 보면은 날개 아래 이렇게 원통형의 엔진이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가게 되는데 이 공기 흡입구하고 공기 배출구에서 얼음이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유도 착빙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공기 흡입구, 나가는 부분을 기화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에 얼음이 얼어서 공기의 유입량이 적어지고 나가는 배출량도 적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공기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유도 착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무는 바다 안개예요. 그래서 바다 안개가 어쩔 때 생기는지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황사는 뭐 유명한 거니까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기상현상도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20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파트 2하고 파트 3는 이제 단순 암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해보다는 넘어간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파트 1, 2, 3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들 먼저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는 한 번씩 보세요라고 했던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를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저희 학원의 교육생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5번 이상은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제 좀 불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서 시험이 쪼끔 어려워진 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5번 이상은 꼭 보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서 시험에 임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강의 다 합치면은 아마 3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 강의 2시간, 복습하는 시간 대략 한 1시간씩 이렇게 잡아서 최소한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1회독이라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3시간으로 끝내는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